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예정대로 다음 주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의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3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진입할 때 양보, 주행할 땐 서행과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지구와 달 사이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위성 최차오 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계 위성은 달 궤도를 돌면서 달 뒷면 탐사를 위해 오는 5월 발사될 창어 6호와 지구의 교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정안을 확정해 사실상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해 내겠다는 건데요.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사천리로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원 확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원 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의료학계에서는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와 휴학계를 내고 떠난 1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효과가 없을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다음 주 사직서를 내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의대 정원에 따라 학칙이나 입학 전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강한 저항도 예상됩니다. 학칙 개정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몇 개월 걸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저기 통과돼가지고 모집 요강 변경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다방면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에 대해 행정명령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 의대 우선이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크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과 수련 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이르는 1,600여 명은 비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2~3배 늘리는 대신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선발 규모는 기존의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급증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시설을 짧은 시간에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의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162.7명으로 일반 의과대학의 60% 수준입니다.
미니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면 교수 수도 그만큼 늘어야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분석입니다. 교육 기본 시설이나 지원 시설, 그다음에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 과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막대한 늘어난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느냐를 그냥 우려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병원도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 인프라를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의협 비대위 간부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의협 비대위는 고발로 맞서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2명이 같은 날 다시 소환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인 정책을 군사 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 의료입니다.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각각 2번째와 4번째입니다. 정부에 고발당한 나머지 3명도 모두 경찰에 나와 한 차례 이상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지만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지침글이 올라왔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공의 일부가 복귀했다고 추정되는 대학들인데 교수들이 회유했다면서 기억하겠다는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앞서 공보위 리스트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정부는 이번 교수 저격글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사들도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고발로 경찰에 조사받는 5명 가운데 1명인 임현택 회장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면서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가 연일 잇따르는 등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반발도 사그라질 기미가 없는 상황. 양보 없는 대치에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추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BBC 방송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의학협회가 이날 진행한 파업 기간 연장 투표에서 협회 소속 전공의 약 3만 4천 명 가운데 9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초과 근무 거부 등 파업 이외 쟁의 행위의 찬성률도 97%에 달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은 오는 9월 19일까지로 파업 가능 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영국 의학협회는 2008년 이후 전공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 26% 삭감됐다면서 급여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고 전북 장수 영하 6.1도, 경북 청송 영하 6도, 서울도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밀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겹치며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풀리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구와 달 사이 통신 중개 역할을 하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통신 중계 위성 최차오 2호가 하이난성 원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설계 수명은 최소 8년으로 2018년 발사된 최차오 1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차오 2호는 달 궤도를 돌면서 오는 5월 발사 예정인 창어 6호와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달의 뒷면은 항상 지구에서 보이지 않아 통신 위성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사고와 통행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전국 곳곳에서 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의 3명 중 2명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을 진입하는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진입할 때 양보와 주행할 때는 서행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만 알았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증가 추세라는 점. 알고 보니 회전교차로 내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늘어도 효율성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 100여 개에서 지난해 2,500여 개로 전국 곳곳에 확대 설치되는 추세. 교차로를 서행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교차로 사망사고 7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해소되어 약 18%의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서행이 기본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쪽에 들어가 12시나 9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바깥쪽으로 돌아 3시나 12시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미리 차로를 선택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이 도는 차량에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줍니다.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량은 멈추지 말고 주행하되 천천히 돌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에서 80%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어제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과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삼성월렛에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개인정보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에 보관됩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의 이름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배출가스를 2032년까지 절반가량 줄이는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작년에 제시했던 방안보다는 완화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새 규제는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입니다. 환경보호청은 당초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56%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7.6%로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예정대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지난 연말에 예고한 대로 3차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 2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줄일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And I think they haven't really changed the overall story, which is that of inflation moving down gradually on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 2%. 반면 내년 금리 인하는 애초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였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전망도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까지 울퉁불퉁한 험로가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부터 수직으로 상승해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최고를 찍은 건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횟수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 더 주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 약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에서 연설을 통해 인텔에 대한 지원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대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도 조만간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약 7조 9,600억 원, TSMC는 약 6조 7천억 원을 각각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23일에서 24일쯤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이유로 권 씨를 우리나라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내린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이 권 씨 측의 법정 다툼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씨는 지난 2022년 4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잠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이용해 UAE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 형기가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권 씨는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우리 정부의 권 씨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영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된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 1차전이 LA 다저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로 모인 각국 야구 팬들은 흥겨운 야구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돔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야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야구를 대표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그런 두 팀이 오게 돼서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티켓 구함 안내판을 들고 있는 일본 팬부터 오타니 선수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그냥 기회가 있으면 라고 생각해서. 샌디에이고와 김하성의 열성 팬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팬도 있습니다. I'm a big Padre fan. We love Ha-Seong Kim. We're so excited to see him and see how he does today. 2 home runs against Korea. Let's get 4 against the Dodgers. Yes? 오케이. 김하성의 초대로 온 야구부 후배들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김하성 선배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타구로 수비수 글러브왕 고척돔 찢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하성 화이팅! 다르비슈와 글래스노우의 치열한 투수 싸움으로 전개된 개막전은 8회 넉점을 뽑은 다저스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하성은 볼넷 하나를 얻었지만 안타를 치지 못했고 오타니는 2안타 1타점에 도루도 1개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Make our way, find our way, and it was good to string together some hits, a lot of walks. I thought there was a lot of good at-bats in there, and it was nice to put up a crooked number there in the 8th inning.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에서 모두 선수 생활을 한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기록 보유자 박찬호가 시구자로 나서 역사적인 서울 개막전을 축하했고 7년 동안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던 류현진이 로버츠 감독에게 국내 유명한 빵을 선물하는 등 경기 외적인 요소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2차전 선발로 각각 야마모토와 머스그로브를 내세워 서울 시리즈 2차전도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앞서 운전자 10명 중 6명 넘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핵심은 서행과 양보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 전부터 서행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 차량이 우선이지만 보행자에게는 양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